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된 김모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의 순직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정 부위원장은 고인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가 있었던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출신 대학과 후배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1월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과정을 총괄한 책임자입니다. 지난 6월 권익위는 위반 사항이 없다며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했는데 내부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의결서를 공개했고 회의록엔 여러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종결에 반대한 위원회 의견을 배제해 특정 결론에 이르게 했다며 정 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익위는 고인의 유족 지원을 돕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순직 인정을 위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입니다. 권익위 국장의 죽음을 둘러싼 분노의 목소리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전 권익위원장이 1인 시위에 나선 데 이어 오늘은 고발까지 이뤄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비올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망인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는바. 신장식 의원이 고발한 사람 바로 정승윤 부위원장입니다. 사망한 국장의 직속 상사였기 때문인데요. 권익위 내부에선 고인이 명품백 사건 종결과 관련해 정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불편한 시선 때문에 정 부위원장은 빈소에서도 우리 권익위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고 하고요. 어제 권익위 회의에서도 진상조사 요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고발을 했고요. 김 여사 사건 무마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네. 하필이면 정승윤 부위원장을 콕 집어서 고발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고인의 직속 상관이셨지 않습니까? 예. 이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이죠. 특히나 지금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종결 처리했던 것을 주도했던 인물로 다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종결 처리하는 과정,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배제하고 그리고 단순 의견으로 종결하도록 강요했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한 것은 그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서 뭐 나왔습니다마는 본인에게 꼭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오히려 항상 보면 범인이더라고요. 자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따져보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 분들은 그러한 책임에서 법적인 책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분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완강히 거부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오늘 저는 목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권익위는 법에 의해서 명백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권익위는 설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위원장은 대통령의 대학 동기, 그리고 부위원장은 캠프 출신의 인수위 출신, 이렇게 측근들을 임명하면서 예.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권익위를 운영하고 그리고 임명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이 분명히 가려질 것이다 생각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항상 여당과 집권당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사건을 정쟁화하지 마라, 정치하지 마라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 레파토리 좀 제발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건만 나면 정쟁화하지 마라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나면 그 원인에 대해서 파헤치고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강구하면서 계속 저런 주장을 계속 하시는데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기에는 정권의 잘못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경고가 심각하다. 이 점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론을 듣고 가야겠는데요. 정쟁용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그거 외에는 따로 설명할 다른 단어나 어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로 고발된 정승윤 부위원장 오기 전에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이 국장과의 뭐 생전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 국장은 실무자가 가져온 의견을 이제 전원위에 올리는 과정의 결재 과정을 거치는데 결론은 전원위에 참석한 위원들이 내리는데 그 책임을 국장에게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그 국장은 그 전원위에 어떠한 의결권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분도 아닌데 그분에 대한 사망을 권익위나 아니면 이것에 이 단초가 된 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나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이나 이런 것에서 찾는 것 자체가 지나친 과대 해석이다. 그게 바로 정쟁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도 이 이슈를 오늘 주제로 삼을까를 회의하고 고민하면서 혹시라도 정치 이슈화하는 것이 유족들에게 결례는 아닐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익위 전원위에서 진상조사 얘기의 그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또 내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권익위 직원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한번 토론을 해보자는 취지로 선정을 했거든요.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300만 원짜리 명품백 받은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박절하지 못해서라는 표현을 하신 대통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켜서 일하려고 했던 공직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박절합니까? 왜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는 겁니까? 이 정권은. 그런 차원에서 권익위 전원위에서도 자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게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 고인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괴롭다. 그리고 내 삶이 20년간의 내 삶이 다 부정당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20여 년간 이 부패 방지 업무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왔던 사람인데 정승윤 부위원장하고 계속 부딪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송부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과 그냥 종결짓자는 의견 사이에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자체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랍기만 하고 안타까운데 권익위 내부의 다른 직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국장, 이 돌아가신 고인과 함께 일했던 다른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진상조사는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많은 권익위 내에 공직자들이 있잖아요. 같은 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정무위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다루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걸 정쟁으로 몰아가는 거는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이 뭐 정무 열 생각도 지금 없는 것 같은 그런 건데 공직자는 개혁의 동반자이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실무진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고인의 영전 앞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고 싶고요. 이거는 반드시 진상 제대로 규명해야 될 문제고 또 다른 외압이 아닌가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는 정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사과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진정한 사과는 이런 때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개혁신당은 어떻게 봤습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진상을 좀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모든 걸 핵심은 저기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부인이 명품백을 받아도 괜찮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이 정승윤 부위원장 어떤 분이냐면요. 그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최측근 참모 중 한 분이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그리고 이 정부의 검사 형통 인사의 상징적인 분이에요. 이런 분이 들어가신 상황에서
이 권익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중앙행정심판을 하는 곳입니다. 일종의 사법구제를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립성과 독립성이에요. 근데 자신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을 부위원장이라는 실질적인 실무를 관장하는 자리로 넣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 임명부터 사실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게다가 이 정승윤 부위원장 뉴라이트 재단 이사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야당 쪽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좀 편향된 인사라고 사실은 봤던 분인 거죠. 이제 그 분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 명품백 받아도 괜찮다라는 결론이 나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건 정치적인 외압이 있었는 게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그 실무를 담당했던 국장이 자신의 양심에 찔린다면서 자진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회의를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회의의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회의를 누군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국장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외압을 받아서 그 처음부터 내는 자료에 어떠한 편향성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은 아닐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요. 이 국장님에게 독립적인 부분이 없이 외압이 들어갔는가 여부를 확인한 뒤 그거에 뒤에 이어서 명품백에 대한 판단이 과연 적절했는가도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